자,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111번입니다. 질문 111번.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 제주도당에 내려올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어떤 방법으로 제주도당에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 내려옵니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 답변입니다. 지령이 노출될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극비로 하고 1대1이 원칙이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나 암호 등을 사전에 미략합니다. 가급적 증거를 남길 만한 문서, 물론 암호화한 문서까지도 신중을 기하고 구도로 전하는 게 통상의 방법입니다. 제주도당이 지령을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 또한 이 방법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주 칠성통 입구에 위치한 어느 상점을 거점으로 제주 목포를 오가면서 모자 안쪽 귀 속에 암호화한 쪽지를 주고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11구 여순 반란 사건 조사과장 김안일 소령과 조사반장 빈철현 대위의 증언에 의하면 제주 출신 조경순이 4.3이 임박한 시기에 중앙당 군 특수부대장 이재복을 안내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조경순은 1947년 6월 김지회가 맹장염으로 전남 도립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담당 간호사로 인연이 되어 여순 반란 사건 두목 김지회와 내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경순의 안내로 제주도에 내려온 이재복은 당시 122 검거 연행 도중 탈출한 김달삼을 만나 무장 반격전을 지령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1948년 1월 말경으로 중앙당에서 27 폭동 지령을 내린 시기와 같습니다. 1949년 4월 국군 3년대 3대대장 한흥진 대위가 토벌작전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주저앉아 있는 조경순을 생포하여 김지혜와 홍순석의 시체를 확인하였고 조경순은 항상 권총 2자루를 지니고 있어 쌍권총 동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며 지리산에 있을 때 김지혜가 자기를 대원들에게 공유물로 내줬을 때 섭섭함을 처음 느껴 공산주의자의 비정함을 알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지혜가 자기 자신을 여기 이제 김지혜가 자기 부하들에게 성을 공유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문 112번입니다. 질문 112번. 좌파가 좌익이 4.3 사건에서 중앙당 지령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익이 4.3 사건에서 중앙당 지령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답변을 봅시다. 남로당 중앙당에서 단선 단정을 분쇄하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령을 전달하고 집행을 감시하며 지도할 오르그가 입회하여 무장 반격전을 지시하고 기획 결정한 사실이 김달삼의 기록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령 없이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결행했다는 말은 남로당 변호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당 단독 결정이어야만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항쟁론이 탄력을 받고 공산통일투쟁론을 비판하는 소지를 축소할 수 있으며 지령한 상급당과 상부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 4.3은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 반란이 분명합니다. 중앙당 지령이 있든 없든 그 여부를 따라서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 반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 사건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좌익들은 끝까지
제주도당이 단독 처리,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무장항쟁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공산통일투쟁론을 비판의 소지를 축소하고 또 진행한 상급당이라든가 상부선을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몸부를 친다는 겁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앙당의 지침이나 강령을 수행하는데 오로지 충성할 뿐 추호도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지시를 어긴 바 없으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고 건국 후에도 반란을 계속했습니다. 제주도당의 단독 결행론을 주장해서 민중항쟁론을 정당화하고 남로당의 의도와 만행을 면책하려는 것은 위선이고 비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당이 단독 결정론을 주장하니까 민중항쟁론을 정당화하고 민중이 군경하고 서청이 잔혹하게 탄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장봉기를 했다. 그리고 남로당이 저지른 그 공산통일에 대한 의도라든가 그런 그 관경사를 습격하고 경찰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한 그 만행을 면책하려고 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그리고 비양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문제 113번입니다. 질문 113번.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신촌회의에서 무장반격전을 결행했습니까? 신촌회의에서 남로도당이 독자적으로 무장반격전을 결정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답변을 봅니다. 신촌회의란 1948년 2월 초순경부터 보름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과 읍 면당 책임자 등 핵심 간부만이 참석하여 애월 구자 조천면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비밀회의를 개최하다가 조천면 신촌리에서 연 3일 동안 밤낮으로 무장반격전에 대하여 강경파와 신중파 간에 열띤 토론 끝에 무장반격전을 결정한 회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신촌회의입니다. 개최 시기가 2월이라 9월 회의, 장소가 신천이어서 신촌회의라 부릅니다. 참석자는 누군가 볼까요?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이삼룡, 김두봉, 고칠종, 김양근, 그리고 부병훈 등 19명이었습니다. 강경파는 이삼룡, 이종우, 김달삼 등 12명이고 신중파는 조몽구 등 7명으로 결국 무장반격전이 12대 7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촌회의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반격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정부 보고서도 이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 신촌회의에서 무장반격전이라는 것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결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정부 보고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촌회의는 27 폭동 지령 등 세 차례의 상급당 지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회의이지 아무런 지령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당 단독으로 무장반격전을 결정한 회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촌회의 결정사항은 상부의 지령을 기초로 정세 판단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한 일종의 계획, 즉 실행 초안 결정회의에 불과하고 결국 이 계획안을 전남도당 오르구를 통하여 중앙당이 최종 승인 지령하에 무장반격전이 단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감행한 것이라면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서 이 동문은 제차 3월 중순에 내도함과 동시에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라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촌회의 실행 초안에 대하여 전남 오르고가 올라가서 상급당의 승인을 받았고 재차 내려와 무장 반격을 지시한 것이니 분명히 상부의 지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